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치명적 교통사고. 이 모든 아찔한 순간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시선,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자동차용 영상사고 기록 장치. 최근 각종 사건 사고에서 해결사로 활약하며 판매량 급증.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또한 대단하다는데요. 사고 났을 때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하나. 그 상황을 메모리를 해놓는다는 거? 잘잘못을 안 했으니까 나를 보호하는 거죠 일단. 이런 장점들 때문에 얼마 전 블랙박스를 구입했다는 모범 운전자 사유리 양. 어른 먼저 가려고 했다가 50년 먼저 가버려요. 안정. 그런데 이때 주변의 눈치를 살피더니 사유리의 차로 다가오는 한 남자. 그리고 차로 뛰어드는데 어이구, 이것은 2012 연기 대상에 빛난다는 바로 그 자해 공갈단. 아이고.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이고 나 죽어. 아저씨가 뛰어왔잖아요. 아이고 경찰 불러, 빨리 경찰. 빨리 불러.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저씨 일부러 뛰어왔잖아요. 명배우도 울고 갈 연기력 자랑해 주시니 사유리 양 이럴 땐 뭐? 아, 생각났다. 블랙박스 있었다. 자해 공갈단도 얼어붙게 만드는 블랙박스의 위력. 사유리 양도 서둘러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요. 그런데 아, 하나도 안 찍혔어. 우와, 하나도 안 찍혔어요. 어떡하죠? 정작 사고가 났을 땐 찍히지 않는 블랙박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유리 양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 최근 높아진 인기만큼이나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블랙박스 때문에 난처한 일을 겪었다는 한 제보자. 제가 분명히 파란불 바뀐 걸 보고 지나갔고 아주머니는 와서 저를 쳤는데 저한테 이제 신호 위반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제가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해 보시라고. 크기가 0kb으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 날 때 그 당시 그 이벤트 파일로 넘어갔던 파일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교통사고가 났던 가장 중요한 순간만 녹화되지 않는 황당한 일을 겪은 건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 사고 났을 때 그 끝난 부분에서 그 경찰들 왔다 갔다 하는 건 나왔는데 그 나머지는 안 나온 거예요. 저 오는 거리에서. 무용지물 블랙박스로 인한 피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있죠. 130만 원 들어가는 거. 전혀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어요. 가까이서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차를 찍었는데도 뺑소니 하는 차를 보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다는 건데 이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걸 결국 난 달고 다닌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의 수와 종류는 늘어만 가는데 불량 블랙박스로 인한 다양한 피해들 왜 생기는 걸까요? 블랙박스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용품이나 각종 부품에 있어서 정부의 인증 제도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가이면서도 사용을 하면서도 이게 복제품인지 또는 정품인지에 대해서 기준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불량 블랙박스에 관한 인증 제도가 거의 없다고요? 그렇다면 불량 블랙박스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KS 표준 규격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KS는 강제 규격이 아닙니다. 영상사고기록장치 KS를 인증받으려면 업체가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 그 KS 인증을 위한 유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과 KS 인증 유지 비용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영상사고기록장치에서는 아직 KS 인증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받은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아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말씀. 그렇다면 소비자는 판매자의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KS 인증 받은 회사들이 세 군데 있는 거 아시죠? TV에 나와가지고. KS는 뭐예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업체들이 워낙 난립하니까요. 국가에서 인증한 이제 그 해가지고 그 등급을 매겼어요. 근데 지금 등급 통과한 회사가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랑 랑 이게 KS를 받고 그걸 예, 회사에서 이번에 받았어요. 그런 거예요? 예. 어디 있어요? 아, 그럼 여기 박스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저번 주에 받아가지고 이 회사에서 이 제품으로 받아가지고. 아, 박스에는 안 나왔는데. 예, 예. 소비자를 곤란스럽게 만드는 일부 판매자들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아니, 대체 소비자는 뭘 믿고 제품을 사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은 과연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격 블랙박스 성능 비교 실험. 고민 많은 소비자를 위해 달린다. 우리의 MC 사유리 양과 실험을 진행할 이호근 교수, 그리고 자동차에 관한 것이라면 빠질 수 없냐 대전시 자동차 동호회 여러분. 선생님, 오늘 자동차 타고 왔는데 어떤 실험을 하세요? 예, 차량용 영상 기록 장치, 쉽게 말해서 블랙박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한 전반적인 실험을 학교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실험 항목은 이렇습니다. 충격 감지 능력을 알아보는 급제동 실험, 카메라 범위를 측정하는 화각 실험, 그리고 주야간 번호판 식별 실험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실험에서 제일 궁금한 점이 뭐가 있어요? 오늘 그 실험 영상에 대해서 이제 충격 부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녹화가 되고 감지가 잘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고를 한번 났었어요. 근데 동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번호판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 거 말고 다른 블랙박스들도 번호판 식별이 밤에 가능한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면 블랙박스 실험 스타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실험 대상은 차량 전방에 장착하는 일명 원채널 제품으로 인기 높은 HD급 5개와 해상도는 낮지만 판매자가 많이 권하는 제품까지 총 7개를 선정. 그리고 제품별로 어떤 충격 감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아무런 조작이나 어떤 조율 없이 처음 구매한 그대로 제품을 사용해서 공평하게 실험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급제동 실험. 같은 충격을 가하기 위해 7개 제품을 동시에 장착하고 모든 제품이 제대로 구동되는지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자, 그럼 실험 장소로 출발! 급제동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던 차량은 정지선이 보이면 급제동하여 그 가속도로 차량에 일정한 충격을 가합니다. 10회 반복 실험을 하면서 충격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몇 회 발생했는지 감지한 횟수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드디어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고 7개 제품 모두 충격을 감지했을까요? 실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첫 번째 실험 결과 5개의 HD급 제품 가운데 1개의 제품이 충격을 감지하지 못했네요. 반면 해상도가 낮은 2개 제품은 잘 찍혀 있군요. 그렇다면 과연 10회 모두 충격을 감지한 제품이 있었을까요? 그 놀라운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실험. 블랙박스 어디까지 찍힐까? 블랙박스의 화각이란 카메라가 담아내는 좌우의 범위로 정면 충돌 사고가 났을 때 CCTV를 가리는 중요한 요소라는데요. 카메라 정면에 좌우로 실험 도우미를 배치해서 카메라에 찍히는 최대 각도를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언뜻 보면 제품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양쪽에 두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확연한 차이 보이십니까? 이런 경우 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측면 추돌 사고가 나면 카메라에 찍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블랙박스 정원 실험이 시작합니다. 정원 실험이 뭐예요? 보너스로 준비한 이번 실험, 시동을 걸고 영상이 찍히는 최초의 시간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녹화 시점이 늦을수록 차량 운행 초기 상황은 녹화할 수 없다는군요. 5초 만에 녹화를 시작한 A 제품. 이어 2개의 제품이 20초 안팎으로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제야 때가 됐노라. 51초 만에 녹화를 시작한 이 제품. 늦어도 너무 늦어. 자, 이제 마지막 실험, 번호판 식별 실험입니다. 이번엔 낮과 밤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낮은 형광등을 켠 실내 주차장과 비슷한 밝기인 400룩스로, 밤은 보름달빛과 비슷한 밝기인 4룩스로 각각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해상도가 낮은 두 제품의 실험 결과입니다. 역시 야간은 물론 주간에 찍은 영상도 숫자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높은 해상도 자랑하는 HD급 제품들은 어떨까요? 주간 실험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B 제품은 HD급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알아보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야간 실험에선 상황이 달라집니다. 주간에는 잘 보였던 A 제품. 밤이 되자 어느 것이 번호판이고 어느 것이 숫자인가. 숫자 식별은 둘째치고요. 번호판의 형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실제로 밤에 운전을 하다
추월하는 차량에 뺑소니를 당했다면 A 제품에 찍힌 영상으로 번호판 식별이 가능할까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드디어 급제동 실험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 왔군요. 총 7개 중 다행히도 5개의 제품이 10회 모두 충격 감지에 성공, 제품 신뢰도 팍팍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10회 중 9회만 충격을 감지한 A 제품, 심지어 D 제품은 단 4회만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그렇게 4가지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아쉽게도 모든 항목에 만족되는 제품은 없는 상황.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무엇을 보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걸까요? 가격이 높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카메라 수, 채널 수가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전방을 제대로 찍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메모리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새로 구입하게 되면 하루 이틀 사용을 하고 꼭 영상을 확인해 보시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꼽는 구매 포인트입니다. 충격 감지 시 전후 10초 녹화는 기본, 해상도는 최소 90만 화소 이상을 권장한다는군요. 시시각각 벌어지는 사건 사고의 해결사 블랙박스. 고민 많은 소비자들을 위해 매 순간 제 역할 제대로 하는 진정한 제3의 눈이 되길 바래 봅니다.